안녕하십니까. 예민세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뭐 주식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빼먹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네.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뭐 AI 거품 논쟁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사실 뭐 하이닉스 없으면 요즘 옛날에 에코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반도체는 아직 고점이 아닙니까? 네. 저는 완전한 고점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네. 다만 매매 관점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살 시점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 10월 말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그때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고점은 아니되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기간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쨌든 실적은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고 삼성전자도 뭐 웨이신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도체 가격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실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대급은 아니고요. 역대급은 아니에요. 네, 18조를 기록했던 분기 실적이 가장 큰 실적이었고요. 네. 이번에 12조라고 한다면 이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의 평균치 네. 수준에서의 이익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이라고 그렇죠. 예. 판단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뭐 무수히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나왔겠지만 디램 가격도 역사적 고점 가격을 돌파했죠. 8불 넘어갔습니다. 역사적 고점이 7불 수준이었는데 고가를 넘어갔고요. 업황 자체의 지속성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면 여럿이서 가야 되고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멀리 가는 측면이 빠르다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흔히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를 17만 원, 하이닉스를 1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숫자의 그 목표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를 때 보통 지수가 0.8포인트 또는 1포인트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17만 원을 가게 되면 5,000포인트에 도달하는 지수가 되거든요. 저는 내년 정도에 5,000포인트 수준에서의 주가 지수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이 바로의 상승 흐름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기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뭐 일단 AI의 그 선두주자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하드웨어는 이제 엔비디아고 소프트웨어는 오픈 AI부터 뭐 필트로 있고 빅테크들이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강국이란 말이죠. 우리하고 그렇죠. 이제 대만 네. 이제 TSMC와 국내 반도체 업체 또 한국 대만 증시를 비교하셨나요? 네. 먼저 이제 엔비디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등락의 차를 보여준 반면에 AMD의 주가는 비교적 양호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내에서도 세대 교체가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가 주가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체가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교 분석 판단할 때 대만 증시와 많이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네. 시총 규모도 거의 엇비슷하고요. 대만이 조금 앞선 그 시총 규모를 나타내고 네. 있지만 비슷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TSMC가 전체 대만 시장에서의 시총 규모 한 40%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하게 되면 32%가 되는 종목의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대만과 우리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에서의 규모라든가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수준에서의 평균 그 기업 가치가 조금 대만의 TSMC에서는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의 이제 PBR이라든가 퍼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TSMC든 엔비디아든 지난 24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24년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반도체 최근에서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24년 1월 13만 원 하이닉스 대비해서 60만 원 넘어가는 주가는 한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TSMC의 주가는 24년 초 대비해서 한 3배, 4배 요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다소 부담스럽고 기업 가치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당 대상 종목 대비해서 약간은 저평가되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TSMC가 위에 있다 또는 하이닉스가 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요 반도체 업황에서의 종목들도 키 맞추기를 현상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이런 주가의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결국 AI의 그 혁명을 타고 이제 가는 건데 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AI 버블론도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반도체 고점은 아니다, 그죠? 네. 단기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조로 올라가면 AI의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AI 모멘텀 꺾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AI 관련해서 대세적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심리적으로 과도한 상승이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주가 상승이 일정 구간 내에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을 때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의 내용에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내용이라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고요. 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최근에 금리 상황에서 흐름이 우리가 변수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금리에 대한 국내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주요하게 이제 판단해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달 사이에 2.4%에 3%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승률입니다. 이러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시장에서 보수적으로 그 대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고채 수익률의 상승 자체가 단기간 내에 반전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장 참여도는 앞으로도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국인의 최선호주인 반도체 투탑의 종목들은 다소간의 좀 주가가 부진하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뭐 이만큼 사서 끌어올린 거고 하이닉스는 좀 결이 다른데 네. 외국인들이 그러면 요즘 삼성전자 시장 팔면서 삼성전자를 주로 판 거죠? 매도는. 그렇죠. 네. 최근 단기적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지난 5월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20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는 한 5조를 매도했고 20조를 매수했다가 최근에 2조 원 정도를 다시 되파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통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52.5%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하게 외국인은 더 살 수 있는 여지에서의 룸이 남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그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대한 부담, 이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당연히 미국의 긴축 종료에 대한 반응적 흐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은 시장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고점은 아니다. 그러나 뭐 채권 시장의 환경이랄지 혹은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생각하면 지금 이제 막 적극적으로 따라가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조정 받으면 매수하면 됩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언제쯤으로 사면 됩니까? 네. 국내 투자자 분들께서 네.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부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좀 기다리자. 흐름을 좀 판단한 이후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면 일주일요?
열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3일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리자 좀 흐름을 보자는 말씀은 네. 올해 안에서의 흐름이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11만 5천 원 수준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올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보면. 네. 그래서 내년도 네. 정도 흐름에서 몇 가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에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주가의 전환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정시 매수하는 것도 조정시 분할 매수 이러잖아요. 네. 한 3번 나눠 사라 그러면 오늘 무슨 요리야? 월요일 날 사고 수요일 날 사고 금요일 날 샀어요. 3번 나눠 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터벌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삼성전자가 몇 가지 과제 이슈들을 확인하자고 그러고 나자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네. 주가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는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엑시노스에 대한 장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코너에서 올 초부터 엑시노스에 대한 가능성들 많이 말씀드렸죠. 8조 원 규모로 엑시노스가 정상화되면서 안착이 될 때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26에 한 25% 정도 장착을 한다라고 해요. S26 출시일이 내년 1월 정도입니다. 네. 1월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엑시노스가 장착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25%이지만 다음 출시 제품들에 대해서는 100%로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컴에서 그동안 사와서 장착을 했던 8조 원 규모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D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반도체 이익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파운드시죠. 그간에 이 부분에서도 적자가 삼성전자 한 8조 원 정도 연간 단위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적자 규모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파운드 쪽에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또 삼성전자에 전환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내년도 삼성전자가 뭐 11만 원, 12만 원, 14만 원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서둘지 말고 가자는 말씀이신데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조정은 이제 최근에 고가가 한 11만 3,400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10만 원 살짝 밑돌았다가 다시 10만 원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격대로 사실 어느 정도 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나요? 아니면 요런 정도의 어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죠?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이제 간다고 하면 그게 뭐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일단 내년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제가 이제 구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연상하게끔 그 주가의 내용을 한번 제가 네.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단기 고점 형태의 가격 차를 보여주고 이 단기 고점 내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의 모습을 보여줄 때요. 네. 통상은 주가가 수렴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수렴화 현상이 뭐냐면 최초의 주가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때는 아주 강한 조정과 리바운딩의 센 흐름들이 나타나요. 이게 최근의 모습이거든요. 11만 2천 원, 11만 3천 원의 고점을 찍고 9만 7천 원까지 단기간 내에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0만 원 수준까지 다시 리바운딩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수렴화 과정이 그 반등 주는 관성에 의해서 반등 주는 관성의 흐름들이 점점 진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그 등락폭이 작아졌을 때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저점과 그 바닥권을 우리가 되짚어서 판단할 때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을 많이 얘기하죠. 61.8%대 31.8 0.618, 0.382, 38.2%의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의 하단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7만 원 수준에서 11만 원 수준까지 한 4만 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40%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가 한 대충 한 9만 7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차 최근에 찍었던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내년 초반까지의 저점부의 가격 수준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월수금 사는 게 아니고요. 네. 9만 7천 원 전후 가격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서 내년 초까지 모아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1, 4분기 이후의 주가 상황은 전환의 흐름이 나타날 때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반도체 얘기를 하셨고요. 소부장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소부장이 강하게 갔다가 좀 조정도 받았는데 실적이 진진하면서 주말 사이에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투자 얘기 나오면서 다시 부각을 받는데 투자는 사실 해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회의 가서 한다고 한 거야 사실은 선언적 의미니까 그렇죠. 네. 일부 좀 또 그 소부장 안에서의 또 좀 순환도 있습니다. 소부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기사가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 초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더니 올 초부터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7명은 수익이고 3명은 손실을 합니다. 시장이 좋았는데.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딱 잘라서 최근 한 달 내에서 시장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 손실률이 수익률이 났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손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다들 반도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최근 내에서. 근데 실제로 반도체 주가의 최근 한 달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주가 상황과 지금의 주가 상황,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네. 소부장의 대다수의 종목, 일부 몇몇의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하고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몇몇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은 한 달 전 주가 상황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는 그 수준 내에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소부장을 투자하실 때 다른 내용으로 이제 소부장에 대한 기업 가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소부장이 움직일 때 항상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공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후공정이 당연히 맞겠죠. 반도체 수주가 발생을 그렇죠. 하면 예. 전공정의 수주 물량이 먼저 발생을 하고 후공정이 그다음에 제품이 완성된 뒤에 후공정단에서의 수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장에서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재가. 네. 한솔케미칼을 비롯해서 소재주의 종목들이 최근 흐름에서 버티고 조정받고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아직 돌파 직전 단계이긴 하나 돌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소부장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전공정 단에서의 종목들은 현재 흐름의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장비주들은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조정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후공정단의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소부장 내에서 소재 관련주들에서 먼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장비, 후공정 이렇게 넘어가는 타입으로 진행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첨단 공정 부분이거든요. 3나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내년도에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 역시 이와 관련된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부장의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움직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있겠으나 제가 관심 갖고 바라보는 종목들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는 소재에서는 TS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내년도 흐름에서는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내의 종목으로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가 그동안 등락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죠. 그다음에 이전에 물린 것 수준은 아직 멀었지만 의구심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도 꽤 안정성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차전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10월 네. 말에 예. 지금부터는 단기 숨고르기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이차전지의 특이점의 흐름의 모습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차전지가 기존에 움직이는 시장에서 종목들 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셀사가 움직이고 소재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도를 보여주는 게 과거 2차전지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들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의 움직임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셀사 핵심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소재사 우리가 네. 알만한 뭐 에코프로베이라든가 그렇죠. 포퓨라든가 네. LNF 같은 네. 종목 예.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입니다. 음. 나머지 주변주들은 이전과 같은 뭐 예를 들어 대주전자라든가 엔캠이라든가 네. 과거에 최근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롯데 머트리얼즈는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대다수의 주변주들의 주가 수준에서의 움직임은 시장에서 시세 부각을 받지 못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특징적 내용입니다. 압축되어지고 있다라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압축되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2차전지 업종에서의 전체 흐름에서의 특징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급이나 수급이 아니라 일부 순환매 차원에서 그냥 대형주 중심주를 한번 올리고 또 수급이 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일정 네. 부분 맞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걸러질 거 걸러지고 진짜 네.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 종목을 접근하고 또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주변주였거나 또는 외곽에 있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중심권에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창이 뭐 또 2차 전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반도체나 뭐 이렇게 다 대형 중심으로 가니까 그죠. 네. 너무 이제 중소형주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괴로운 분들이 많은데 중소형주 장이 오면 또 뭐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지수 흐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좀 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이차전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워낙 크기 네. 때문에 최근에 뭐 한 100% 정도 수익률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손실인 부분이 아마 대다수이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지난 5월 저점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다 올라왔거든요. LN솔도 그렇고 예.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 LNF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죠.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탄력도를 보여줬는데 저는 이차전지가 향후에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들의 현 수준에 대한 평가를 들여다보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준으로 잡는 대상 원자재가 리튬 가격을 많이 대상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올해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돌파는 하지 못하고요. 8만 5천 위안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올해 상황 하에서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 5천 위안이 그러면 과거 몇 년 사이에서의 가격차 흐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쯤 작년 한 7, 8, 9월 시즌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작년 7, 8, 9월 시즌에서의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의 주가는 어떠했냐? 지금 수준입니다. 비슷한 지금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지금의 주가 수준이 바로 가기는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캐즘을 극복하고 실적 측면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게 이제 주요한 그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대표적인 실적 호전에 대한 영업이익단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분기 한 500억 정도 지금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올 연간 단위로 한 1000억 정도 이익치가 개선이 되고 내년도에도 한 3, 400억 정도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단위로 1000억, 분기 단위로 500억 좀 안 되는 금액이 언제 수준에서의 상황이냐? 21년도 수준입니다. 그럼 21년도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을 위치해 있었느냐 보면 지금 수준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 수준이 더 올라가기도 빠지기도 애매한 구간에서의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슈가 발현되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 이슈는 반도체와 유사하게 내년 초쯤에 이 이슈가 발현이 되고 시장에 그 재생산되는 뉴스에 의해서 상승 가능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실은 지난번에 2차 전지가 갈 때는 이례적으로 사실 개인들이 외국인들하고의 싸움에서 뭐 이겼다고나 할까 그죠? 네. 개인들 중심으로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오르는 것은 뭐 외국인들이 사는 건 아니죠? 기관 네. 외국인들은 전혀 그러니까. 관심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개인이랑 좀 주고받는 건가? 기관들은 이제 셀사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수가 네, 들어오는 네. 형태이고요. 소재사는 당연히 개인 중심으로 해서 운용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주요 매매 주체들의 동향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공매도 현황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네. 과거에도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과거에는 공매도 많이 봤죠. 많이 네,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2배가 올라온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공매도가 연초 대비 또는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공매도 수량이 감소를 했느냐. 왜? 주가가 2배 올라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지난 6개월 전 대비해서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 수치가 감소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기본 상식적인 틀 내에서의 그 해석 수준인데요. 지금 공매도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지난 5월, 4월, 1월 수준 대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조금 증가한 종목들도 있고요. LNF만이 최근 주가의 강한 슈팅 과정에서 일부 감소를 하긴 했으나 증가했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매도 수량이 감소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수량이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만기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흐름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개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바이오에 머물렀던 개인의 매수 자금 수준에서의 상황이 이제 성장 섹터에서 순환하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상승 흐름들은 진행되어질 수 있다. 단 최근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로 진행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몇 가지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나 지금의 2차 전지도 역시 서둘 필요는 없다. 네. 네. 전략적 측면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동일한 접근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삼성전자 이제 저점부에서 올 연말까지 해서 내려오면 97,000원 전후 가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네.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서의 바닥을 찍어줬던 가격 수준에서의 그 흐름이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에코프로빈 기준으로 해서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최근 계속해서 지지가 받고 있는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이러한 그 최근 바닥을 찍어주고 저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격 수준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가는 시간차를 두고 접근해가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해당 섹터의 주가 움직임도 틀림없이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전체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SS 쪽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보다도 아직 본격적으로 업황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일부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보다는 ESS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주목하자고 많이 시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ESS 관련해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하면 네.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체감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은 게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네.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10% 수준에서의 매출 규모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전환장치 LG에너솔루션이 가장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해서 올해 한 25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한 2조에 3조 정도, 대략 한 3조 정도가 ES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5조에서 6조고요. 내후년에는 8조 이상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면 30% 이상의 포지션을 ESS 쪽에서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생활이나 산업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단순하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력 수요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체감이 되실 수 있게끔 숫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진행돼야 될 수순입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원전을 지을 수도 있고 화력을 지을 수도 있고 태양광을 지을 수도 있고 풍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이든 발전소이든 화력이든 태양광이든 수력이든 모든 발전 시설이 수도권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물적 거리가 있는 지역에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나 동해나 또는 저 외딴 지역에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송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송전은 그냥 탑 세우고 라인 깔면 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1km의 그 송전망을 설치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지상에다 설치할 때는요 8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금액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하로 설치할 때는 땅을 매입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한 300억 이상도 추정하는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남해 발전소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도권 평택에 있는 저기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그 운반한다라고 할 때 대략 한 400km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킬로당 그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0km면 4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4조 금액이면 SMR 한 기 지을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트럭에다 크게 실어가지고 매일 운반해서 그 실어 나르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상 우리가 이제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그 전력이 3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비용이 얼마이냐?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1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전에 이제 2020년도 전후 시점에 삼성 SDI에서 일본에서 그 가정용 ESS 수주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30만 명 대체 물량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였는데 이 1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송전망을 이용할 수도 있거나 새로운 송전망을 이용할 때 400km면 4조 원이 발생하는 반면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을 이용해서 이거를 매일 운반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비용적 감소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ESS는 단순하게 산업에서 가정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리 있는 외딴 지역 또는 뭐 이렇게 그 저기 소외된 지역에 사용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실적으로 비용적 감소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 확대 재생산될 때에는 ESS에 대한 가능성이 확장되고 2차 전지의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재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전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ESS가 그런 범용 수요에 의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AI 얘기는 별로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AI도 동일하고요. 네. 제가 이제 3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가정용을 말씀드린 거고 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SMR을 한 3기 정도 짓는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SMR이 상용화되기까지는 28년 이후에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라든가 초기 단계에서 흐름은 반도체 AI 대체 전력 수요에 대해서도 역시 ESS가 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ESS에 작동이 되는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상용화가 아직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뭐 최근에 LNF가 제일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앞으로 시장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SS에 대한 기대감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엔솔이고요. 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또 LG 화학도 그죠? 양극재 쪽에서는 또 잘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ESS 모멘텀에서는 탑픽은 LNF입니까? 아직까지는 네. 국내에서 LNF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뭐 LNF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LNF가 탑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양극재 쪽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LNF는 그동안에 이제 삼원계에서 ESS는 아무래도 리튬 인산철을 쓰니까 그런 쪽에 강점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여기 하나 플러스해서 네. 이제 추가로의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 LNF의 주가도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업의 주가도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케이스를 이제 그 메탈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메탈로 만드는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이제 케이스 관련해서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ESS와 관련된 모멘텀은 그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또 좋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좋게 해석하셔서 반도체 이어서 2차 전지도 눈여겨볼 섹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ESS 그 에너지 모으는 그 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송배전 시스템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네. ESS가 단순하게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실생활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한 산업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의 확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도약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경기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말씀 나눠요. 최근에 보면 사실은 뭐 워낙 뭐 IT, AI, 반도체 이쪽이 뭐 집중돼 있고 그죠? 네. 이게 뭐 순환이 어디로 갈까?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그다음에 좀 엔터는 왜목하나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런 사이에 최근에 느닷없이 보니까 정유, 그죠? 화학, 정유 좀 많이 올라서 정유, 철강, 뭐 철강 이런 쪽에 좀 온기가 가더군요. 그는 이유는 뭐예요? 레간자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소리 하던데요. 없이 강하다. 네, 네. 최근에 시장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기민감주의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내용이 시장에서 특이점일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네. 거론해 주셨지만 정유주들이 한 4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정제마진 개선으로 해서 네. 흑자 전환됐고 여기에 따라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동안 무지하게 안 올라갔던 석유화학 업종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흑자 전환 뭐 이슈가 있으면서 네.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또 유통주의 백화점주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신세계라든가 현백이라든가 이런 백화점주 물론 이제 해외 관광객이 최대 역대급이라는 이슈도 있겠으나 네. 우리가 통상 경기민감주 하면 백화점주도 많이 거론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백화점주도 최근 거칠지 모르는 물론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2%, 3%, 4%씩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로의 주가 수준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해석을 해보고요.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관심 흐름으로 한번 그렇죠.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GDP 성장률을 최근 3분기 동안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1분기에는 우리나라 미국이 다 역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마이너스 2%, 0.2% 성장을 했거든요. 네. 성장이 아니죠. 역성장이었고요. 2분기에는 0.6% 성장을 했어요. 3분기가 중요합니다. 3분기에 1.2%가 성장을 했는데요. IMF나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미만으로 봤어요. 0.8, 0.9. 근데 3분기에 1.2% 성장을 하면서 4분기에도 경제는 관성법칙이기 때문에 1%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거고 올해 성장률 자체를 1% 초중반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년도는 1.8%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느냐. 이 부분보다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최근에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역대급 규모는 한 120조가 되는데 최근에 한 10조, 15조 네. 정도 매수했던 거에 비해서 70조 규모는 굉장히 매수 강도가 강화된 형태입니다.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IT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예. 예. 이게 무슨 어떤 의미로서의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의 시장에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지냐면 역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들 대상 국가에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진행이 되어지 않은 판단하고요. 여기에 이제 경기 민감주 흐름이 지금 이런 경기 회복 속도와 관련돼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반도체가 제가 앞선 코너에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의 흐름에서 제자리 걸음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완충작용과 시장을 방어해주는 성격에서의 지수 버팀목 역할을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기 방어주가 있을 거고요. 철강 언급해 주셨지만 이러한 경기 방어주와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을 방어해주면서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출렁임의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지수를 떠받쳐주는 상승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또 받쳐주는 형태로서의 이들 경기 민감주가 흐름이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무디다, 잘 안 움직인다,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정유주 같은 상황에서의 흐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는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는 동의, 그죠? 네. 올해 또 힘들고 내년에 또 힘들 거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도 하고, 그죠? 그렇죠. 소비 쿠폰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AI 붐으로 반도체 좋고, 그죠? 자동차 수출 좋고 수출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성장률이 기대보다는 좋다. 동의. 그런데 세계 경제는 사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그죠? 네. 관세 불락을 다 치고 있고 전보다 어쨌든 간에 뭐 물동량도 줄고 세계 경제 자체는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네. 미국과 중국이 네. 내년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연말 11월에 미군 중간선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양회 때 시진핑 4기 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와 시진핑 4기 출범을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이든 중국 정부이든 지금 부딪힘 현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겉에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지긴 하나 내년도의 이벤트를 앞두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지는 형태로의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들이 이제 슬슬 나올 텐데요. 중국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간에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우리로 돌아오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화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외국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뭐 전처럼 같지는 않고 일부에서는 이제 높은 환율이 이게 뉴노멀로 가면서 부담은 있지만 수출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한 경기 민감주들에게 화학이든 철강이든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요?
일차적으로 유통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뭐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매출이 신장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긴 하지만 유통주는 실제적으로 매입이 없고 매출만 있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치가 개선이 되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요. 석유화학 같은 업종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형태인데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 그냥 유가의 흐름은 최근 64불 내외에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처럼 60불 이하로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거든요. 유가는 진짜 엄청 안정이에요. 그 전에 생각하시잖아요. 막 150불 막 200불 그렇죠. 간다 그러고 최소 뭐 한 120달러 뭐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 나서는 뭐 70 밑으로 60 그죠. 근데 트럼프가 하도 개판치니까 유가 안정시켰다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죠? 그게 맞습니다. 안정세긴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인 것도 밀 가격이 최근에 그 부실당 5불 수준에서 한 1년여 동안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뭐 원자재 수입가는 안정적이고 환율에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수출가는 굉장히 그 환율의 영향도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환율의 상황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최근의 상황이 부담스럽긴 하나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이익치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상세하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최근에 환율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시장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뉴노멀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율 수준이 불과 2달 전에 1,350원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1,450원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무려 100원이나 오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환율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수적 대응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이 연동돼서 진행이 되어졌던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당장의 흐름이 개선되어질 상황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이제 역대 흐름에서 환율 상황과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수준 환율로는 1,500원, 금리 수준으로는 3% 초반 수준이 곧 그러니까 부담되는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에서의 흐름 고점부이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하락으로 급격하게 진행은 되어지지 않겠지만 여기서 좀 더 안정화되는 흐름으로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의 종목들이라든가 산업에 아주 큰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격 흐름에서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화정 랠리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죠? 70주도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 김대진 대표님의 뭐 우리는 서로 알고 있는 건데 차화정의 자동차와 화학 정유가 주도주였다고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데 지금의 경기 민감주가 화학 정유, 차화철이 주도주가 된다.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죠? 그렇게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려우나 어떤 일정 부분의 상승 순환매 차원에서는 이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 오늘 경기 민감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좀 투자 아이디어 괜찮은 섹터 압축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는 백화점주의 신세계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백화점도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수 있겠네. 경기를 타네.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하면 뭐 시크릿컬 하면 주로 화학 철강 이런 그렇죠. 거 얘기하는데 경기가 급등하면 백화점과 소비가 그렇죠. 늘어나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유통주도 경기 민감주로도 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원래 무거운 종목이긴 하나 최근의 흐름들은 조금 개선되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 관광객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20만 원 초중반에서의 가격이긴 하나 20% 올라와서 이전의 수준에서의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 PBR 기준으로 0.45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통. 네. 그러면 정유나 화학 쪽은요? 석유화학 쪽에서는 당연히 대한유화가 탑픽 흐름으로 관심도를 가져갈 종목이고요. 예. 정유, 그러니까 정유 종목은 S-오일이 이번에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정유 가면 S-오일 가고 SK 이노베이션은 뭐 이리저리 못하네, 그렇죠? 2차 전지 할 때는 넌 정유주잖아. 그리고 왜 정유 올라갈 때는 뭐 또 못 끼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네.
예, 경기 민감주 얘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재 말고도 유통 쪽에서의 관심도를 갖자 얘기하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